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당, 더불어민주당 여기에서 막말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 친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주 유력한 친문이라고 꼽히는 찐명이라고 인증받기도 했다고 하는 그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문석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 갑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전해철을 꺾었습니다. 여러분들 전해철이 누굽니까? 바로 원조 친노이면서 뭐 전해철은 원조 친노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친노이면서 아주 핵심 친노이면서 또 핵심 친문이면서 무슨 문재인 때 무슨 삼철로 불린 그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전해철을 꺾고 이 해당 지역에서만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 아마 법무비서관인가 그거 하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이 지역에서만 3번 지금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꺾었습니다. 누가 꺾었습니까? 양문석이라고 이 사람이 꺾었는데 이 양문석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논란이냐? 이 사람이 언론연대라는 그 단체의 사무총장 시절에 2008년도 5월 달에 인터넷 언론 미디어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근데 비난한 것까지 좋은데 그들 진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씨와 이명박 씨는 유사 불량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이명박이라는 그 인물이 꼴보기 싫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타도해야 될 대상이고 더군다나 2008년 5월 달이면 그 이명박 촛불 시위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명박을 끌어내리기 위한 난동이었다. 거의 폭동 직전까지 갔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 촛불 시위 그때쯤에 이 양문석이란 자는 그들 진영에서 가장 증오하고 가장 혐오하는 이명박과 노무현을 비교를 해서 노무현 씨와 이명박 씨는 유사불량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는 아주 지금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원래 그렇게 뭐 노무현 그런 친노 그런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재명 씨와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 김부선 씨가 얘기하기로는 이것도 역시 주장일 뿐입니다. 이중 주장. 김부선 씨가 이재명과 연애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따르면 어 봉화마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노무현 49제에 왜 안 가냐고 했더니 비 오는데 거기를 왜 가냐. 이런 식으로 그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순전히 김부선 씨의 주장이고 이재명 씨는 김부선 씨와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일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이재명 씨와 트위터상에서 왜 그렇게 아니 같이 사는 가족마저도 아마 그렇게 쿵짝이 잘 맞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재명 씨와 트위터상에서 그렇게 쿵짝이 잘 맞았던 소위 말하는 해경군 김씨. 여러분 이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경찰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찰한테 그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에서 증거 없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부인. 그거를 여러분들 또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해경군 김씨가 그 자기의 트위터상에서 또 얘기하는 걸로는 노무현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이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깠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재명 안 그래도 친노 색깔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리고 현재 이 당내에서 친노, 친문 비명으로 이어지는 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을 갖다가 지금 학살했다.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이재명. 그리고 그들 대신에 자기의 친위 세력들로 다 지금 채워놨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이 양문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노무현은 불량품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양문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그 당 내에서도 지금 불만이 끌어오를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독 해가지고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단독해서 2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뉴시스라는 통신사가 오전 11시 15분 29초에 단독
이재명, 양문석 논란의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하는 게 문제냐라고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1시 15분 29초입니다. 그리고 단독 해가지고 또 한겨레가 노무현 불량품 양문석의 이재명 문제 안 돼 일축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또 언제 올라왔냐면 3월 16일 오늘 오전 11시 37분입니다. 그러니까 뉴시스보다 느리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단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은 어쨌든 이 해당 매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이 15일 밤부터 16일 새벽 사이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 양문석 관련 논의를 하면서 양문석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이 그게 무슨 문제냐 정치인이 양문석이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벌써 얘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이제 이재명한테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입니다. 이재명 당에서 이재명이 얘기한 방침에 대해서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고 그 누가 반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발했다가 지금 비명들이 다 휩쓸려 나가는 걸 그 옆에서 다 똑똑히 봤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시스 기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이 양문석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하고 이 대표가 이번 논란의 의미를 축소하며 선을 긋자 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추가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에 대한 징계 논의도 없었다. 당 지도부는 양 후보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재명이 이 어디 유세를 갔는데 지방 이제 인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엄청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질문을 계속 듣고 있다가 자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데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자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재명 특기 있지 않습니까? 지가 불리할 때는 이렇게 동문서답 마치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지는 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석을 이재명이 왜 그렇게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의지는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 심지어 그쪽 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그렇게 성역화했던 노무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무현의 죽음을 얼마나 그렇게 성역화했습니까? 지금 봉화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안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 게 취재 목적으로 간 거지 노무현을 추모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의리의리하게 그 묘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봉화마을 전체가 사실상 노무현 마을이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추모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게 뭡니까? 결국엔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유로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노무현 간판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재인의 당이 바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바뀐 지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이재명 당에서는 그 문재인이 주군으로 모셨던 그 노무현에 대해서 노무현은 불량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공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공천을 받아도 이재명이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무슨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에서는 이제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당이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할 때 이재명 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이런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것도 이제 이 기사를 참고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에 대해 무슨 문제라고 했다는 이재명. 이재명은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했어도 공천받고 취소 안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은 실패한 불량품이란 발언을 한 정치인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밖에 우리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와 이재명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재명은 정말 안 된다. 이재명한테는 미래가 없다. 이재명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언행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행을 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신기하게도 거의 대다수가 다 날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갑자기 돌변해서 친명 호소인을 자처하는 사람 일부는 또 살아남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은 실패한 불량품이란 발언을 한 정치인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주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양문석처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또 막말 논란이 터졌는데도 당 지도부가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방관할 수 있을까? 또 이재명이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 당 지도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재명은 불량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이재명 당에서 공천을 받고 공천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별 말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저 노무현을 제가 뭔가 이렇게 고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면서 노무현을 끌어다 쓴 것뿐인데 이 노무현에 대해서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한 게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표현, 주장, 발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재명은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실패한 불량품이라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근데 이재명은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안에서 그 후보자가 공천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